네, 안녕하세요. 김상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디포머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디포머는 사실 모델링이라든지요,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툴이기 때문에 쓰이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디포머를 차순대로 가면서 이제 디포머를 할 차례인데 디포머를 이 수업 때는요 이렇게 두 줄씩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 줄씩 공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밴드부터 스쿼시 앤 스트레치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 두 줄, 요 두 줄, 나머지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밴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큐브를 하나 꺼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큐브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요. 밴드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여기 디포머 있는 건 다 동일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밴드 같은 경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 시켜서 차일드 시켜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밴드를 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차일드가 돼요. 자, 밴드를 주는 방법은요. 여기 사이즈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fit to parent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 맞게끔 딱 들어가요. 그죠? 보이시죠? 오케이. 조금 더 키울게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니까. 그 다음에 모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스트렝스 값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휘어지는데 요 모양대로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휘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플라인 할 때도 했지만요. 세그먼트가 많이 나눠져 있어야지만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큐브에 이 세그먼트를 충분히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휘어지죠. 왜? 면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앵글 값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걸 가지고 캐릭터 팔이나 얼굴이나 몸통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 밴드 가지고만 해서. 그래서 뭐 쓰임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밴드 같은 경우는 keep while axis length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늘려도요 이 원래 가지고 있던 큐브의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변형을 한 거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끄면은 이런 식으로 해제가 됩니다. 지울 필요 없이요. 이것도 있고. 자, 그럼 keep y axis length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한 이 길이를 내가 고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다시 fit parent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드가 limited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좀 다시 키울게요. 오케이. 이 박스가 딱 경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y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 휘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얘들도 이렇게 박스 밖에 있는 것들도 휘인단 말이에요. 보이시잖아요. 여기 휠 거면 여기가 딱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를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within 박스는 그냥 딱 박스 앞만 구겨줄게 이거예요. 박스 앞만. 그래서 딱 박스를 벗어나면은 무조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를 비트 페런트 하고요. 한 다음에 이렇게 줄일게요. 다음에 이렇게. 그죠? 박스 앞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박스 앞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거야. 아예. 근데 이걸 리미티드로 하면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언리미티드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언리미티드를 하는 순간 다 같이 펼쳐지죠. 뭐냐면은 제한 같은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밴드를 줘요. 이렇게. 그래서 keep to y 하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잠시만요. 280에 100에 280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휘는데 얘가 방향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점이 휘는 쪽 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코디네이트에서 이거 XYZ로 바꾼 다음에 180도 됐죠? 이렇게 해서 뭐 마이너스 90도 정도 이렇게 바꾸나요? 90도 마이너스 90도로 바꿀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 사이즈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딱 있어요. 이렇게 0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limited within keep y length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종이가 뭐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종이가 이렇게 책장에 넘어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밴드 같은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꼭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birch라고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잠깐 휴식 타임을 갖고 수업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birc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룩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불룩 튀어나오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필렛은 뭐냐면요.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준다 보시면 돼요. 커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서 뭐 큐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피어도 가능하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피규어로 한번 해볼까요? 피규어로 하면은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내가 이렇게 뭔가 변형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sear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share. 는 이거를 뭐 share라고도 하고 share라고 한다 그러는데 share가 맞습니다. share고요. 이게 단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이제 뭐 부러뜨린다라는 뜻도 있고 뭐 깎는다는 뜻도 있는데 형태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울여 주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여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인다라는 뜻이고요. 앵글도 조절할 수 있고 커비 역시 마찬가지로 커비를 제가 영어로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커비를 주면은 커버처죠. 커버처를 주면 이렇게 커비가 되는 거죠. 필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커브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태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뜻대로 보면은 이제 점점 뭐 가늘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펼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반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반대로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이렇게 뭔가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걸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걸 거고, 그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오브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잠깐 끄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수업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미리 한번 그냥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룹을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룹을 시킨 놈한테는 태퍼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공부를 한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이런 거 다 배울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트위스터 이건 뭐 트위스트는 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트, 페런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FFT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자, 피트 페런트 한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건 뭐냐면요. FFT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 모드로 돌려놓고 FFT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메쉬를 잡고 변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델링이라기보다는 몰프 기능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디트 타입에 시켜놓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여튼 이거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에 또 다다르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용한 툴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오브젝트를 약간 뭔가 모델링해서 살짝 이렇게 어떤 왜곡을 주고 싶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고 있는데요.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피트 페런트 하고요. 진뭉개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거 뜻이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태퍼랑 비슷한데요. 태퍼나 버지 이런 걸 좀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쫙 펼칠 수도 있고 뭐 쭉 스트레치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옵션들을 좀 조절을 하면은 다양한 어떤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스무스 스타트, 스무스 엔드 주시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버처를 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각진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이걸 스퀘어인지 큐빅인지 뭔지 따라서 또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스쿼시와 스트레치는 말 그대로 줄이고 늘리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이게 항목이 좀 남으니까요. 멜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멜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트는 되게 쉬워요. 멜트는 뭐냐면 스트렝스를 보시면 앞에 거랑 좀 달라요. 이 어떤 스타일이 어떠냐면요. 얘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끝점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그죠? 그래서 녹이는 거예요. 멜트는 녹이는 거. 그래서 멜트를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딱 이거 올리면 이제 이렇게 녹는 거죠. 그래서 한 다음에 스트렝스 값을 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녹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큐브를 에디터블 시킨 다음에 이 엑시스 축을요 선택해서 여기 축을 선택해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아래쪽으로. 혹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한번 미리 해보겠습니다. 엑시스 센터 메쉬에서 엑시스 센터 들어가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이죠. execute 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붙죠. 밑에 리셋 하신 다음에 다시 끄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멜트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보통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고 레디우스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두께도 줄 수가 있고요. 버티컬 랜덤이스 랜덤하게 그다음에 레디얼 랜덤도 줄 수 있고 이렇게 그죠? 랜덤하게 되는 거죠. 형태가 멜트 사이즈 얼마나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이런 거 100%로 할 건지 키울 건지 4배로 노이즈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이런 녹을 때 이런 키를 잠깐 잡아볼게요. 그냥 어떤 거냐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꼭 한번 해볼 겁니다. 다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줄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멜트는 뭔가 녹일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플로전하고 익스플로전, FX, 셔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되게 가벼운 툴이긴 하지만요. 꼭 한번 이 내용을 복습을 하시고요. 또 한번 계속 쓰면서 손에 익히시길 바랄게요. 꼭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 우리 익스플로전, 디포머 두 번째 시간 익스플로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총 3번 정도로 나눠서 할 것 같아요. 디포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이제 앞으로 한 10강 내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5강 정도까지는 인터페이스가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터리얼, 뭐 애니메이션 쪽 조금 조금씩 하면서 매터리얼하고 라이트하고 좀 조금씩 이렇게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예제를 좀 풀어 나갈 생각이에요. 근데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디포머 같은 경우도 원래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가기로 한 거예요. 일단 제가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거라서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다음 차수가 언제 나오냐라고 저도 이제 다른 강의도 만들고 있고 다른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서 또 본인 나름대로 공부를 또 하시고요. 또 제 거 보면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디포머 두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